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카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되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화목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네, 2월 15일입니다. 오늘 설 명절 동안 올라온 질문들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며칠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영님, 음주, 인피, 위험운전 치상. 자,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죄명입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규 중에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법규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아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사사고가 적용이 돼 있어요. 최근에는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거의 적용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인사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2021년 2월 3일 23시경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뒷차에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됐고요. 초범이고 0.085 나왔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제가 기절한 줄 알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제가 출발했다고 하여 경찰서에서 이주진단서, 그러니까 뭐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운전석에 팔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400만 원의 민형사 합의 보고 출석 때 합의서 제출 및 피해자 조사 때에는 피해자분께서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둘 다 블랙박스 자료는 없고 조사 때 조사관님께 물어보니까 주변 CCTV가 없다고 해서 사고 당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진짜로 다친 건지 아니면 말로만 다쳤다고 하는 건지 돈을 받으려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사고 당시 기억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참 이런 상황도 있네요. 조사관님 말로 취소 결격 2년, 벌금 1,000만 원 정도라고 하시고 99% 약식 기소 벌금형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방법이 있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뭐 CCTV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 피해자의 그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은 이제 인사사고가 되는 거죠. 뭐 이제 결격이 2년이라고 하는 거 봐서 지금 이 경찰관도 인사사고가 있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반증이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피해자가 전혀 뭐 차량에 손도 놓지 않았고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신고만 했다, 그러면 다친 게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를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건 입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피해자가 일단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저도 있네요. 이걸 반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사고 이진 가해자입니다. 하말안님. 사건 내용: 21년 2월 1일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근처에 있어 바로 오셨고 0.030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이 농도가 0.030%면 이게 오차 범위라고 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왜냐면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요. 농도가 0.030이 나온 경우에는 이게 어떤 호흡 측정기로 불었느냐에 따라서 A라는 호흡 측정기로 불면은 0.029가 나올 수도 있고, B라는 호흡 측정기로 부니까 0.03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C라는 호흡 측정기로 부니까 0.03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호흡 측정기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차 범위라 그래요. 0.030이면 이거 오차 범위가 있다고 봐야죠. 이거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자, 질문만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전력이 있고요. 제 보험갱신일이 작년 8월 1일, 그러면 이제 2020년 8월 1일 날 갱신이 됐고, 그 이후에 갱신이 안 됐으면은 면책금은
대인이 300만 원, 맞죠? 대물이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뭐 손해사정사가 붙었다고 하시는데 무시하셔도 돼요. 뭐 무슨 그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손해사정사가 혹시 법무법인 소속의 손해사정사라면은 변호사의 권한을 가지고 합의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하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무법인 손해사정사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양보해서 손해사정사라면은 뭐 그냥 뭐 얘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손해사정사가 아닌 분들이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실하게 손해사정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합의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손해사정사가 했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섣부르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합의에서 전적으로 손해사정사가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서를 써가지고 조언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손해사정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인당 800만 원 정도로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하지 마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합의금입니다. 진단 2주인데 800만 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이진 아웃이지만 지금 2006년 이후로 초범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고가 있으니까 사고 때문에 벌금이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이 2006년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진 아웃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초범이지만 사고 때문에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내가 이진 아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초범입니다. 형사처벌로는. 자, 현재 뭐 양형 자료는 잘 하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양형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0.030이면은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차 범위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아니면 저 아니더라도 좀 실력 있는 변호사나 뭐 법무사 행정사를 찾아가셔서 좀 상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전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뭐 과한 비용을 쓰라는 게 아니고 조언 정도만 들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합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해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인당 800만 원씩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꼈다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그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직접 피해자하고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물론 저도 손해사정 법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동종업자에게 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선을 넘지 않았나. 왜냐하면 800만 원에 대한 것을 한 것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금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뭐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까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 손해사정사가 어디까지 지금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내용을 보면은 손해사정사와 합의를 하고 있다,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합의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손해사정사하고. 그러니까 법무법인 소속이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분이 개인 손해사정사나 뭐 어떤 법인 손해사정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거기서 합의를 같이 이렇게 종용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녹음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게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뭐 고소해라 고발해라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을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언은 드렸고 그러나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답일까요? 반성합니다. 정말님. 2014년 한번, 2016년 한번, 2021년 2월 달에 한번 물피까지 있습니다. 선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선임하면은 변호사님이 물론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이 정도 케이스라면은 집행유예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은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변호사의 선임 기준은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더 질문 주시고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LM833님 행정 및 형사 2001년 형사 2006년 세월이 흘러도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너무 긴 거 아니냐. 어떻게 20년 동안 이 행정에 대한 전력이 남아가지고 2년 취소가 되느냐.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님들께서 계속 헌법소원을 걸고 있어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부당하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법률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계속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행정은 그리고 형사는 2006년부터 개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1진이냐 2진이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지금 공소시효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운전면허는 누적범이죠. 누범에 대한 부분이고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어요. 누범에 대한 거니까. 공소시효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또는 내가 뭐 강도를 했다 뭐 이런 죄에 있어서 몇 년까지 그 범죄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느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기한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누범에 대한 거는 다른 개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과해요. 20년 동안 그리고 15년 동안 이거를 누범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누범 적용 기간이 한 10년 정도 또는 5년 정도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자는 죽일 놈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나라는 무조건 그런 거 필요 없다. 음주운전 너는 살인자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라님 말을 바꿀 수가 없겠죠. 어렵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